비장. 비기맥은 소화작용에 관여하고 모두 소화기병은 비허에 속한다. 설사, 구토, 변비, 소화불량, 식욕, 감퇴 등이 비허인데 비만이나 많은 사람이나 입술, 입과 입술의 질병이다. 입과 입술, 구순의 질병이다. 당뇨병도 비기능 이상인데 신경통이나 관절염, 각기성 부종. 각기성 부종이 뭐죠? 각기병.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다리만 자꾸 가늘어지는 현상을 각기라고 그러죠. 복만증, 배가 불러지는 거, 피부병, 습진, 탈모증 등도 효과적이다. 복강 내의 모든 병인 적통, 우리는 요즘 복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복진할 때 만져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과 취라고 해서 만질 때 딱딱하게 안 움직이는 걸 적이라고 그러고요. 만질 때는 만져지다가 눌려버리면 사라져버리면은 그걸 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걸 말하고 취는 거품처럼 모였다가 만지면 또 사라지는데 뒤에 되면 또 나타나죠. 둘 다 뭐가 원인이다? 둘 다 냉증이 원인이다. 냉증. 그걸 가지고 대부분 그게 결국은 냉증의 덩어리다. 거품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죠. 사지의 병을 주로 주장한다. 사지, 팔, 다리는 모두 다 어디에 해당된다? 비장에 해당된다. 그래서 팔, 다리가 저릴 때는 뭘로 한다? 비정강이다. 그럼 왜 사지는 비장이 어떤 기능으로 통제할까요? 바로 비장의 연기를 가지고 통제한다. 비장에는 내 몸에 혈관 내에 있는 연기와 혈관 밖에 있는 위기 두 개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혈관 밖의 위기는 뭘 한다? 외부의 사기를 막아주는, 우리 몸에 경위를 써주는, 수위를 해주는 게 위기가 되고, 비장의 또 다른 혈맥 내의 연기는 혈액을 우리 온몸 끝까지 끌고 가주는 에너지를 연기라고 그러죠. 이 연기와 위기가 모두 다 어디서 생긴다? 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장의 기능이 약하면 연기의 활동이 제한받아서 머리, 손끝, 발끝이 피가 덜 오게 되니까 저리게 되는 것이죠. 요걸 좀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에 멍이 들었다. 손가락이 삐뚤어졌다. 손가락에 손톱이 빠졌다. 손가락, 발가락의 모든 병은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삐뚤어진 상처가 나서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내 자꾸 손이 틀어져요 이런 말이에요. 손이 자꾸 틀어져. 손이 틀어지는 것은 무조건 틀어지는 그 관절, 마지막 관절을 매번 침을 놔야 돼요. 두 번째 마디가 틀어진다. 아니면 첫 번째 마디만 틀어진다. 틀어지는 그 마디를 6개 뺑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놓는데 요것만 놓으면 50점. 손가락, 발가락에는, 손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비정방 같이. 손톱 부종도 비정방, 발톱 부종도 습진도 비정방, 무조건 손끝, 발끝은 비정방. 비보법입니다. 좌우 부분 없이 그냥 상관없습니다. 손끝, 발끝으로 혈액을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는 이게 세살이 안 돌아나거든요. 안 돌아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지의 병을 치료하고 오장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모르면 비법을 해라라는 얘기가 같죠. 비는 운하를 주장한다. 여기서 운하는 운송을 말하고 화는 소화,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운송하는 기능과 소화 기능을 하는데 운송은 뭘 구체적으로 운송한다? 바로 아까 말 연기가 혈액을 끌고 가는 것을 이제 운송이라고 하는 거죠. 화는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화 변화는 비장과 위장은 사실 두 개를 따로 보면 안 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원래 생김새로 보면 우리 동서남북으로 보면 위장은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육부는 뭐냐 하면 육부는 한 줄기 아닙니까? 요 식도에서 위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중간에 순서대로 뭐가 있냐면 순서대로 간, 소장,
대장. 요 위치 이래 돼 있어요. 여기가 입이라면 입에서 식도 타고 위장이 와서 이렇게 가죠. 실제 순서대로면 담소, 위, 대방 이래 되는데 위장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 이유는 위장은 각 분야에 모두 다 관여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변 못 보는 것도 위장.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산부, 임신을 하게 되면요, 임산부들은 이 밑에 자궁이 커지면 위장을 이렇게 압박해요. 위장을 마지막 산달이 되면 왁 해서 위장을 압박. 뭐 위장이 뭐예요? 폐도 압박하죠. 횡격막을 밀어올려. 여기 뭐 임신의 본분이 우리 김효수 여사님 맞죠? 이게 폐까지 압박하니까 폐가 2분의 1 정도, 심하게는 3분의 2 정도 압박받아서 폐의 3분의 1은 못 씁니다. 혼자서 숨을 쉬어도 힘든데 둘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폐가 안 남아있어요. 산딸 정도 되면. 그럼 어떻게 사느냐? 참 미안하게 산딸 그때 되면 횡격막에서 올라와서 폐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때는 공기 압축량의 농도가 훨씬 몇 배 높아진답니다. 산소의 압축량을 고산소 농도로 압축해서 줘서 그걸 충분히 견뎌내도 남는데 문제는 언제냐? 아기를 놓고 나면 이 압박됐던 위장이 툭 떨어지는데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위하수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걸 포용 위장이라는데 이 위장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여기까지 떨어져요. 어디? 방광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 부인까지는 산후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요실금 아니면 이제 방광질환, 소변 빈상 이런 병을 방광만 막 치료하는데 잘하는데 그때 꼭 기억해보세요. 위장을 탁 치료하면 방광이 해소돼요. 위장이 이 밑에 위장 하수가 워낙 심해져서 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을 자꾸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방광만 치료하면 잘 안 되더래. 그때 위장 턱 치료하면 석 달라붙어서 좋아져요.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기는 생리통 이런 것도 위장만 조절, 비위 조절해서 충분히. 당연히 생리통은 뭡니까? 혈액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장과 관련이 돼 있고 뭐 쓸개 담도 많아요. 그래서 이 육부는 하나인데 거기서 위장이 아래 모두 다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장은 오장을 담당하고 위장은 육부를 모두 관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략적,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은 음식물 전기를 전하여서 전신의 각처로 운반하는 일이고요.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이를 상행시켜서 비로 운반하고 비장은 전기를 살포해서 폐에 흡수된다. 비는 주로 위장의 그 진액을 전달하는 것인데 음식물의 전기를 진화해서 진액을 운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운송기관이다. 전기와 진액은 인체 각부를 자양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며 비장은 이들 물질의 주요 공급자고 그러므로 비의 맥은 토고 고장, 아주 고독한 장기라고 하는데 요 컨택 합시다. 간은 심장은 양 중에 양이에요. 왼쪽에 있고 간은 뭡니까? 왼쪽에 있으면서 아래에 있으니까 양 중에 음이 되죠. 폐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다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음중지 양이 되고 심장은 오른쪽 밑에 있으니까 음중지 음이에요. 음중지 음. 그 비장은 뭐냐? 비장은 음중에 지음이다. 지극한 음이다. 그래서 음기능 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음이다. 최고의 음이다는 거예요. 지존 있잖아요. 지존처럼 극한의 이제 가장 지극한 비장의 음이다. 그래서 제일 깊이 있다. 여기 제일 지극한 음이가 깊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비장과 췌장이 위치한 것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복부 깊숙이 숨어있다. 이 얘기하고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외로를 고쳐서 고장이라 이래 합니다. 아주 고란 장기다. 그러면서 사방의 관계, 물을 대주죠. 관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는 만물을 낳는다는 현상을 비장의 운하 기능에 비유한 것이다. 만약에 이 운하 기능이 부족하면 전기를 순조롭게 수송할 수 없고, 그래서 배가 차고 소리가 나고 설사하고 소화불량, 식욕부진이 되고, 이로 인해 기육은 마르고 정신은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음식물의 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과 습기도 전환시키는데, 만약 비가 허약하면 물을 습기를 물로 전환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이때 보는 거 이게 바로 설사죠. 설사, 이질 모두 다 비장의 문제죠. 가령 수습이 위장 내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대변은 설사되고 소변은 분리가 된다. 그래서 소변 대변 문제도 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비장, 그래서 설사 비정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설사 비정방, 잊지 말자 비정방, 상기하자 방광정방 하는 게 그거죠. 수습의 문제니까. 수습이 기부에 있고 밖으로 배설되지 않으면 신체가 묻고 피부가 붓는다. 이는 곧 비는 습을 미워한다. 또는 제습 종만. 모든 습은 종기와 붓게 만든다. 그래서 이 모든 습은 몸을 붓게 만드니까 이것은 비장에 속한다. 그런데 이 습의 뜻은 뭐죠? 습은 하선수지라고 그러죠. 습은 하, 선, 수지. 습의 특징은 하선수지, 아래에서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병은 어디에 생긴다? 아래쪽에 생긴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발목이 붓고 무릎이 붓거나 이렇게 밑에 쪽에 생기는 건 다 뭘로 보시라? 바로 습의 문제다. 손이 퉁퉁 붓는 것도 습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 하다가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밤에 나가다가 아침 운동하다 보면 나는 운동 나가고 손이 퉁퉁 부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그래요. 소화기가 약해서. 그 소화기가 약하니까 운동을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쑥 풀려요. 바로 사지 기육의 팔다리에 비장이 약해서 사지 기위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데 이거 억지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 혈관이 늘어지기 전에 혈관이 움직이니까 혈관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와서 퉁퉁 붓는데 그걸 근육으로 계속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원활하게 팔다리가 오는 거죠. 팔다리에 혈액이 와서 이제 그때부터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사지를 비장이 담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 처방이 이런 처방이 있어요. 저 전라도 부잣집에 엄청난 부잣집에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그 외동아들이 종체 먹지를 않아요. 뭐라 팽팽 마르는 거예요. 이놈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이 약도 써보고 입맛 좋은 약도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침도 받고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그냥 죽는 것 같다 놔뒀어요. 거기에 막 모든 그 누나들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누나들도 많고 막 여자들 천지라 죽어가지고 그 누가 탁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고치지?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 집 아들이 안 좋다는 소리 듣고 와보니까 답을 찾았네. 어떻게 찾았냐면 여기 가서 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는데 아침에 저기 나가서 요런 그 피조개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빠질 때 나가서 피조개를 본인 손으로 100개 이렇게 골려서 그걸 아주 정성껏 골려갖고 딱 크기를 정확하면 자기 조망만 100개씩만 골려갖고 그걸 가져와서 본인 손으로 따야 된다고요. 그거 딱 먹으면 며칠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도 막 웬가 이 사람은 나가라. 침 맞고 이런 것들 그걸 하니까 막 억지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며칠 100개 주려면 요만한 거 주면 이거 10개 중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한 거예요. 막. 그럼 막 성질 내면서 또 살아야 되니까 막 주갖고 끓여 먹으니까 뻘밭에 나가니까 뭡니까? 왜 입맛이 없던 거죠? 안 맞지. 움직일 일이 딱, 그 흐리 말고 발이 땅에 대는 일이 없는 거죠.
비장이 열리고 걸을 일이 없는 애를 하니까 이게 사지에 비장의 기가 사지에 갈 일이 없어요. 이 비장이 딱 적처되어 있으니까 이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그냥 운동하라면 안 하니까. 뻘에 나가서 그냥 죽으려면 시끄러하잖아요. 손도 발도 다 써야 되니까. 그거 먹고 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또 따라 그게 좋은가 싶어서 또 전부 다 먹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노비들까지 거기 나가고 그 가들 쉬어야 되는데 저도 내도 나가고 그래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 비장병은 바로 팔다리를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운동만 나가면 팔이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얼굴이 붓는다. 이건 뭐 문제다? 비장 문제다. 예, 그리고 기부에 있고 밖으로 배설대적 신청을 보고 피부 붓는다. 비는 습을 미화하고 제습 종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내려가면 돼요. 넘어가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이 비는 혈을 통할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장은 생리적으로 혈액을 통할한다. 내 몸의 모든 혈액, 그러니까 피가 난다, 출혈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심장 아닙니다. 심장은 내 몸속에 출혈이라는 건 혈맥이 끊어지는 거는 심장인데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건 모두 다 뭐의 문제다? 비장의 위기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위기가. 그래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생리든 뭐든 대가리가 터지든 뭐 코피가 나든 무조건 피라는 거는 비장이다. 그리고 피를 만드는 것도 우리 피를 만드는 것 피는 어디서 만들고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피는 골수에서 생겨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피는 골수에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피는 뭘 말한다? 혈장은 골수에서 생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혈액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혈액의 기능을 이야기하니까 혈액의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혈구, 백혈구를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냐? 비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조혈, 피를 만드는 기능은 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장이 그러니까 출혈이든 혈을 생성하는 모든 피의 문제는 비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비장의 기능 이상이 있으면 혈액 통할 작용을 상실되어서 출혈이 생기고 오랫동안 낫지 않은 혈변, 월경 가다, 자궁 출혈 등은 다 비장의 문제다. 또 비장과 사지, 기육, 구순 관계가 있는데 기육의 생성은 주로 음식물의 전기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고 음식물의 전기를 수송하는 장기는 비장이다. 비는 육을 낳는다고 한다. 또 기육의 수약 혹은 사지의 무력 등은 모두 비병에 속하고 비의 병들어 진액을 돌릴 수 없을 때는 음식의 전기를 받을 수 없고 날로 새약해지기 때문에 근골기육은 전기를 얻을 수 없다. 비가 위를 위해 진액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육과 사지, 영양이 결핍되고 부자의 증상이 발생한다. 이제 요 내용들은 한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환자들에서 주고 비병,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비호와 습이 잠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사는 습으로 일어난 건데 설사 두 가지 얘기다. 설사가 나는 걸 구별은 지금 방금 말한 비호 설사가 있고 간실 설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죠? 간실이면 비호잖아요. 비호는 간실, 두 개 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설사가 있고 비장이 허에서 생기는 설사가. 그래 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설사는 뭐냐면 독극물이라는 거야. 중독 때문에 생기는 설사가 되고 비호는 습 때문에 생기는 설사. 그래서 중독 증상의 설사와 습 때문에 생기는 설사를 구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복통을 일으키는 설사는 독성 설사입니다. 그거는 간을 위주로 조절해야지 간과 대장을 위주로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복통이 없는 설사는 이게 습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건 뭘 조절해야죠? 비장과 방광을 중심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성 때문에 생긴 병은 독성은 뭘로? 간으로 해독해서 어디로 벗겨내야 된다? 대장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간과 대장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습 때문에 생긴 병이면 습을 뭘로 만들어서 물로 바꾸어서 어디로 보내야 된다? 방광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방 방광전방이라는 거예요.
복통이 있는 것은 간과 대장, 복통이 없는 설사는 비장과 방광이다.